자, 이제 51페이지. 자, 포상금 보겠습니다. 자, 포상금도 한 문제입니다. 포상금 한 문제인데 이게 다예요. 여기서 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어렵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고 고발하면 단속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포상금 준다 이건데, 이런 포상금 제도는 많아요. 이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고. 자, 그러면 자, 포상금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신고 고발인데, 자, 이걸 어디다 할 거냐? 자, 이거는 등록 관청해도 되고 수사기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세 군데. 자, 아무 데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시험에 주로 나오면 이게 나오죠. 이제 이게. 이걸 이제 잘 봐야 돼. 이제 대상자. 이건 단순 암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들은요, 단순 암기는 실은 틀리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물론 이제 수험생이라면 기본 해야 돼, 암기는. 그래서 단순 암기는 이것은 거저 줍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절약해. 일석이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그리고 거의 우리 중개사법은 나오는 거 다, 아니, 암기해야 될 거 다 정리해 놨잖아요, 맨 뒤쪽에. 그럼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된다니까. 널널 충분히 남는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구다고요? 무등록업자 있습니다. 무등록업자 있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자, 이거 조심해요. 이거 장난칠 수 있어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도 있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사람도 있고,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는 것도 있고. 그럼 이때 부정이 뭐냐 이거야? 뭐다? 등록. 특히 자격 취득한다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 말이 뭐야? 부정하게 자격 취득했다. 아니, 어떻게 한 걸 말해? 아, 컨닝했다 이거 돌리라. 뭐 잘 알면서 또 뭐 모르는 척 많이 하면서. 자, 컨닝해서 합격하면 이게 뭐예요? 부정하게 취득한 게, 또는 대리 시험 봤다든가. 근데 대리 시험 보기 힘들죠. 요즘은 대리 시험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컨닝인데, 그럼 봐봐요. 컨닝하는 것은 이렇게 신고 고발해가지고 처벌받게끔 하는 범죄 행위다, 아니면 우리 수험생의 본능이다? 본능이다 그랬죠? 아, 그러니까 그것 떠올리라니까. 그래서 부정하게 자격 취득한 건 본능인데, 내가 본능에 따라 컨닝 좀 했다고 말이야. 신고 고발해서 처벌받게 한다? 그럼 신고 고발한 놈 그놈을 때려잡아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격 아니고 뭐다? 등록한 사람. 여기 사람이 해당.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자격증. 자, 이렇게 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그래서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이 사람들 다 여기 해당. 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조심해. 이것도 이제 장난치죠. 개공사 아닌 자입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뭐다?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에. 그러면 개공사가 표시 광고 위반한 것은 여기 포상금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개공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공사 아닌 자가 한 겁니다. 아닌 자. 그러니까 이걸로 장난치기 좋아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표시 광고 위반한 걸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 많잖아요. 개공사.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이렇게 명시하라고 안 했다. 또 보조는 명시하지 말라고 했다. 인터넷 광고할 때 방계계 입주관 추가로 명시하라고 안 했다. 또 허위, 거짓, 과장, 속이는 광고, 부당 광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자, 금지행위. 자, 그러면 거기다 쓰세요. 금지행위 거기 8595가 이거야. 시단. 시세조장 단체 구성한 거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다가 몇 페이지야? 46페이지 아니 45페이지야. 45페이지 거기다 참조 이렇게 써놓고 5번 옆에다가 45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가관계 방해. 자, 그럼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부증 광시단. 무부증 광시단 투. 이 투가 뭐다? 유가관계 방해. 그래서 무부증 광시단. 이것만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신고 고발합니다. 아무 데나 여기 찾아가도 돼요. 그런데 포상금은 어디서만 준다? 등록. 이거 조심해야 돼요.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만 준다.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지급할 때 이제 대신 공소제기 기소유예 했나 확인하고 줍니다. 자, 오직 공소제기 기소유예만. 자, 공소제기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건데, 그럼 재판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상관없어요. 무죄 판결도 다 준다고 그랬죠? 왜냐면 최종 결론 나올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소제기만 해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무혐의다 그러면 안 주죠.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없으니까 무혐의. 자, 그럼 포상금 줍니다. 얼마 줘요, 한자? 건당 얼마?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여기 조심하세요. 국고에서 50%는 보조해 줍니다. 이거 시험에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자, 지자체가 아니에요. 국고,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 국고. 그 다음, 자, 포상금 지급 결정일입니다. 이거 조심해요.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이네. 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네. 자, 그런데 이제 수인이 신고 고발한 게 여러 사람이. 자, 두 가지겠죠. 자, 공동 신고했어. 그럼 공동은 뭐다? 균등 배분. 그런데 이제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왔다면 합의된 대로 준다. 그러니까 합의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두 건 이상 자 따로따로 접수했어. 그럼 누구만 준다? 최초 먼저 한 사람만 준다. 이렇게 이제. 자, 이런 건 뭐 간단하죠. 자, 그래서 무부증 광시단 2 이것만 자, 그 밑에 이제 업무 위탁. 자, 업무 위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한 가지만 체크하세요. 뭘 체크하냐면 이거. 자, 우리 업무가 이제 이렇게 교육 업무와 시행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자, 협회, 공기업, 준정부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대학에 들어간다는 이것만. 거기 대학. 그러니까 대학이 어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만 체크하세요. 그럼 간단히 이것도 대학은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 그래서 대학 가면 그 평생교육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자격증 공부 다 해요. 예전에는 대학교에서도 많이 했어. 요즘 이제 거의 뜸하지만 이제 예전엔 대학교에서 중개사 과정 이것도 있고 다른 자격증 과정 막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여기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탁기간에 이제 그러면 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있어야 되고 강의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실이 여기는 이 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50제곱미터 하나 체크. 이것만 체크. 이걸 갖다가 이제 중개사무소에다 장난을 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50제곱미터 땅 갖춰라. 그럼 어디서 들어봤어? 그래서 이제 틀려. 그러면 안 돼.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거래질서. 자, 이거 신경 쓰세요. 작년에 드디어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자, 거래질서 교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엄청 많잖아요. 이걸 다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워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박스 옆에 여기 있잖아요. 여백. 여기다가. 자, 이 여백, 이 공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기 거래질서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딱 하나. 자, 우리 중개 대상 물건 있잖아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 자, 이거 하나. 이거는 빠져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방금 했잖아요. 표시 광고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이상하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 고르라 그러면 이걸 골라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이걸 봤나 봐. 그래가지고 허를 찔렀어. 그래서 여기 없는 거 어떻게 찾았어, 출제자. 그래서 뭘 내자 이건 돼서 보증 설정. 야, 이걸 또 어떻게 찾았어. 자, 그래서 보증 설정. 이것도 없어요, 여기. 그럼 이 두 개만 아세요, 두 개. 자, 이거 두 개만. 자, 그래서 표시 광고, 보증 설정. 해가지고. 이거 두 개만.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못 외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혹시라도 나오면 딱 봐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뭐다? 거래질서 교란행위예요. 이것만 딱 해.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거 이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에 있는 거예요. 신고 법령. 이것은 중개사법이고요. 신고 법령. 신고 법령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쓸 게 이제 그 밑에 거. 자,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차, 실은 이게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이 절차를 보세요. 자, 이 절차. 그러면 이제, 자, 이런 걸 단속을 해야 돼. 그럼 단속을 하면 어디서 하느냐? 이제 국장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자, 여기 설치 운영을 누가 한다고요? 국장 체크해야 돼. 이걸 또 시도지사 등록 관청 장난치니까. 그런데 이제 국장이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해요. 어디다 하냐?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고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는데 이때 이제 서면으로 받습니다. 서면으로. 자, 그런데 이때 서면에 그 밑에 박스 보면 이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자,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자, 거기 보면 1번에 신고인, 피신고인 인적사항 써야 되고, 그러면 교란인 게 어디서 발생했는지 일시, 장소, 내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증거 자료 이런 것들 내야 되겠죠. 자, 그 밖에 이건 볼 필요 없고요. 자, 안 외워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신고센터가, 자, 그 옆에 박스입니다. 거기 종결처리 그랬잖아요. 자, 종결처리인데 거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종결처리도, 자,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자, 왜냐? 보세요. 1번.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야. 이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명백히 거짓이면 그냥 바로 커트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신고인이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수 처리 받잖아요. 그럼 아까 거기 증거 자료 이런 것들 써야 되는데, 아, 증거가 부족해. 자, 그럼 이거 증거를 좀 더 보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 그런데 신경도 안 써. 자, 그럼 이거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리 결과를 통보했어. 자, 이미 신고 접수 받아가지고 그 처리 다 알려줬어. 근데 같은 걸 또 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악성 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성 민원이. 이번에 투표도 그랬잖아요. 나 술 먹고 잠자다가 깜빡 잊었다 해가지고 투표 시간 끝났는데 와서 투표하겠다고. 미친놈들 많아요, 요즘 말이. 이 사회가 이러면 미친놈들 많아. 그리고 또 오전에 투표해놓고 잊어먹고 오후에 다시 왔잖아. 그래서 왜 안 받아주냐? 누가 내 대신 투표했다 막 이렇게 악쓰고 난리친 사람.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어쩌고 사회가 이렇게 힘들면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져. 참. 그럼 이런 악성민은 내가 이미 다 해줬는데 또 해, 또. 이러면 할 필요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 중에 관한 재판에 계류 중이야. 그럼 이제 이미 이건 적발돼서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뭐예요? 그냥 결과 기다리면 되죠.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잠깐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잖아요. 딱 봐서 아, 이런 건 종결 처리하겠구나 알아요. 근데 이제 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자, 그러면 시도지사나 등록관청한테 니네가 좀 조사도 하고 필요한 조치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자 조사 조치를 완료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언제까지?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났어. 10일 체크해야 돼. 10일.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그럼 이들이 조사 조치를 해서 10일 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누구한테 통보한다? 신고센터에다 한다? 아니면 신고인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통보한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신고인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또 문제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라요. 자. 그러니까 신고센터에다 통보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신고센터가 뭐예요? 신고인한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는 그 순서를 항상 이렇게 봐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또 신고센터는요, 자,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직전달, 거기 그랬죠? 직전달 접수 처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언제까지? 매월 10일까지. 자, 그래서 직전달 접수 처리 매월 10일까지. 자,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제 10일, 여기 10일, 이거. 이게 나올 수 이제. 이게 나올 거 이제. 네. 잘 봐. 근데 이 절차가 저기 우리 앞에 기억나나 모르겠네. 중개대상으로 표시광고 제대로 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 있죠. 그 모니터링도 여기도 다 10일이에요. 10일. 그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과 혼동해서 아마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란에 가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자, 드디어 올 게 왔어요. 이제. 행정처분. 이제 이게 넘어야 이제 우리가 정상, 이제 정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끝나면 이제 쭉 이제 내리막이 이제 여기가 이제 꼭대기 우리. 자, 여기서 5개 내지 7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럼 일단 보세요. 행정처분이 이렇게 있어요. 등록취소, 업무정지, 이렇게 자격취소. 이게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벌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다, 아니다? 중개보조원. 받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정도. 벌칙은 이제 형벌과 질서벌. 이 질서벌이 과태료인데, 우리 법상에 형벌은 3년 3천, 1년 1천이에요. 자, 이거요. 징역도 받고 벌금도 받는 게 아니라, 징역을 받거나 벌금 받거나 형벌 이렇게 때린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중처벌이다.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과태료는 5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여기 해당되는 사유를 우리가 외워놔야 돼. 자, 그럼 우리 중개사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야 하면 뭐야? 3년 이하 징역. 벌금보다 징역이 더 무섭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상 가장 무거운 것은 뭐다? 3년.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사형당해 죽었다더라. 뭐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이게야 얼마? 3년. 그러니까 크게 한탕하고 잠깐 학교 갔다 온다. 이런 자세 괜찮아 안 되게? 괜찮아. 한 뭐 20억짜리 있다 그러면 3년에 20억 벌어 못 벌어? 3년 편하게 이제. 그래서 사기꾼들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사기꾼들은요 깜빵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기당해서 이런 깜빵 갔다 하더라. 잘됐다 처벌 이러죠. 안 그래. 사기꾼들이 일부러 깜빵 가요. 왜? 여기 있으면 돈 달라고 막 쫓아오잖아. 근데 깜빵 들어가면 다 차단이 되잖아. 사람들도 깜빵 갔다 들어가면 다 잊어먹어. 그럼 처벌 받았구나 하고. 돈 달라고 후회 안 해. 안 해. 그래서 한 1년, 2년 있잖아요. 사람들 기억에서 다 사라져. 그럼 사기꾼들은 그 돈 은행에다 넣어놓고 나와서 편하게 먹고 사. 사기꾼들 특징인 거예요. 절대 깜빵 안 무서워요. 사기꾼. 일부러 가는 걸 좋아해. 예? 아니, 안 그래요. 이거 많이 한 사람도 일부러 그런다. 일부러 그 귀찮잖아요. 막 계속 돈 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좋아요. 뭐든지. 노숙자도 한번 익숙해지면 그거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자, 근데 물론 웃자고 하는 건데, 웃자고 하는 걸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 근데 주변에 있어요, 진짜. 사기꾼들은 어렵게 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자, 먼저 그러면 행정처분 잡읍시다. 53페이지 맨 위에 박스인데, 자, 이 박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자, 이거. 사전 절차로서, 여기 보면 뭐예요? 취소죠? 자, 그럼 취소는 뭘 거친다? 청문. 그리고 정지는 의견. 이것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취소는 청문을 거친다. 그런데 그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 봐봐요. 청문 의견 제출 절차는 우리 중개사법에 아니라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예외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예외로 안 할 수도 있는 거. 자,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뭐냐?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반 행위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위반 행위가 객관적으로 다 드러났어. 그럼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사망 해산으로 취소할 때. 개공사도 그러고 거래정보사업자도 사망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런 경우는 청문이 필요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감독관청은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 필요한 때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야. 담당 공무 한 명밖에 없다니까. 단속하기 힘들어. 그래서 협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다녀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속 이렇게 완장차고 단속해가지고 완장차고 2명이 2인 1조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단속하고 그랬어.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뉴스에 안 나오던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이거. 기속이냐 재량이냐인데, 재량은 말 그대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기속은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뭐예요?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등록은 이게 필요적 취소, 의무적 취소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고요. 자, 이거 시험에 마지막 문장 끝부분 잘 봐야 돼.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지 할 수 있다로 끝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필취, 임취니까 필취는 하여야 한다. 임취는 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다 재량이에요. 자격만 뭐다? 기속이에요. 특히 여기 지정 취소 있잖아요. 이 시험에 잘 나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 할 수 있다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나머지 크게. 자, 그다음 이제 이것은 외워야 돼. 자, 이거 예전에 다 사진 찍었어 안 찍었어요? 다 찍었죠? 잘 보관만 하고 있죠? 한 번이라도 봤어 안 봤어? 보기는 봤어요? 끝나고 찍었어요. 끝나고 너무 멀리 찍으면 잘 안 나옵니다. 괜찮아요? 끝나고 자 1교시 지금 이거 3교시 끝나고 다 찍으세요. 자,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 자, 여기서 5개 내지 7개. 여기서. 그러면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줄밖에 안 돼. 10줄이면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에 한 개씩 하면 2주면 끝나. 자, 오늘 하루 이것만 해요. 많이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앞으로 매일 숙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나서 잠깐 얼마? 10분 동안 이거 외우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필취 사부결격 보존 이양 정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한 줄씩만 외워지겠어 안 외워지겠어? 물론 이점 먹죠. 그럼 이점 먹으면 또 2주마다 반복되잖아. 2주마다. 그럼 시험 볼 때까지 어때요? 외우죠 안 외우죠? 외워지잖아요. 그럼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 머리털 뽑으면 묻어 나올 정도로 하라고.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내공이에요. 그러잖아요. 머리털 뽑으면 거기 글자가 따라 나오게.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하죠. 옛날은 우리가 다 막 외웠잖아요. 요즘 애들 누가 잘 외우나요? 잘 안 하지. 요즘은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검색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AI 시대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저도 심심해서 AI 처음으로 한번 검색해 봤어. 홍덕기 강사에 대해서 소개 좀 해요. 좋은 말만 쫙 나와. 그래도 야 어떻게 근데 딱 보니까 그 자료 이렇게 홍보 그런 거 그래도 어떻게 말을 그럴싸하게 만들대. 오 AI도 저는 챗 GPT가 아니라 제민이라고 그거 2개 있던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처음으로 딱 합니다. 자,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해. 대신 사부결격 이렇게 외웠는데 못 찾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자기 걸로 소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우리 앞에서 다 했잖아요. 했으니까 자, 사부결격 보존 이양 정상이 뭔지는 거기 진하게 돼 있죠. 자, 53페이지 봐봐요. 다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네. 거기 진하게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으면 동그라미를 여기서 얼른 보고 이거 찾았던 거 해야 돼요. 자, 여기. 그리고 이무적 취소. 자, 이무적 취소는 이렇게 하자. 자,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 필취는 사부가 결격이고 보존 이양은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존 이양이 보존으로 들어가서 이양 미쓰리가 보존으로 들어가서 중개업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가르치는 사부가 결격 문제가 있어. 자, 그럼 이런 스승 제자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 반드시 취소한다. 취소. 그래서 이거 필취요. 사부가 결격이고 이양이 정상이면 필취.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등기 이사를 겸임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자, 등기 여기는 2개씩 외우세요. 등록 기준 미달이고 이중사무소예요. 그 다음에 휴전보상 거금도. 휴전보상에 거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휴전보상 거금도.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외우는 거 이제 우리 몫입니다. 자, 근데 관련상 보세요.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서 잘. 자, 맨 밑에 관련상 봅니다. 1번 등록 취소 시 원칙적으로 3년간 결격이다. 이거 앞에서 배웠죠? 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다 몇 년? 3년. 3년간 결격. 그 다음 2번 등록이 취소되면 증 반납해야 돼. 며칠 내 한다? 7일. 자, 7일 내. 그런데 이제
거기 조심하세요. 법인이 해산한 것 때문에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반납한다? 대표자. 자, 여기는 대표자입니다. 근데 저 뒤에 매수 신청 대리 가잖아요. 거기는 임원도 들어가.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여기는 대표.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자, 기억나나요? 2등분 휴행고 해서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 이거예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래서 2등분 휴행고, 이거 통보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등록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돼. 자, 우리 간판 철거 3개 어떻게 했어요? 이, 폐, 취. 사무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취소 있잖아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다 했던 거라니까, 여기. 다 했던 거. 자, 이렇게 외우고. 페이지 남깁니다. 자,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가 좀 개수가 많죠? 자, 근데 업무정지도 이제 순서대로 쭉 외우면 돼요.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결인전 정화거. 기니까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독감기 임상범. 자, 이렇게. 독감기 임상범. 여기까지. 자, 결인전 정화거. 거기 진하게 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자, 여기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아, 이 서식은 다 뭐다? 업무정지. 그러니까 교부 안 하고, 서명 날인 안 하고, 보존 안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 서식은 다 업무정지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식은 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자, 필요적 취소 상습범. 이거 상습범이에요. 그 다음 여기 의무적 취소 상습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상습범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상습범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 상습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상습범은, 자, 최근 1년 이내 이 법을 위반하여. 자,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자, 최근 1년 이내 이 법을 위반하여.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먼저 필요적 상습범이에요. 필요적은 최근에 이제 업무정지를 2번 얻어 맞았어요. 자, 2번 얻어 맞았어요, 이미. 자, 전과 기록이 2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이제 적발됐어. 그럼 업무정지 위반행위니까 업무정지 때려 맞잖아요. 그런데 업무정지 때리지 않고 그 전에 2번이나 잘못했으면서 반성 안 하고 또 해. 자, 이런 상습범은 처벌을 무겁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 업무정지 때리는 게 아니라 필요적 취소.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취소 때린다 이거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인데 업무정지가 아니라 취소를 때린다 이거야. 상습범 처벌 무겁게 한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이거? 자, 이거 제일 쉬워. 이것만 하면 돼. 상습범 어려우면 자주 안 나와.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몇 번째? 3번째. 그래서 삼진업. 자, 업무정지 3번째 뭐다? 삼진업.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은 뭐예요? 음주운전도 3번 걸리면 삼진업 그랬잖아요. 면허 날라가잖아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로 바뀌었어요. 몰라요? 안 해봤어? 안 걸려봤어요. 음주운전 했는데 야, 안 걸려봤어. 야, 조심하세요. 음주운전은 이제 원 스트라이크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걸려도 면허 취소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 음주운전은 진짜 이건 자, 삼진업. 그 다음, 자, 이제 의무적 취소. 이거 쉬워요. 의무적 취소하고 여기 업무정지 상습범 있잖아요. 이거 찾는 법 간단해. 최근 1년의 전과 기록이 여기는 3번이야. 업무정지가 됐건 과태료가 됐건 합쳐서 3번. 그리고 여기는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뭐예요? 2번.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번이란 말은 업무정지 과태료도 있고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아니면 과태료 막 많잖아요. 이런 걸 다 했어 이 말이야. 꼭 업무정지 이것만이 아니라 또 이거 이렇게 하니까 또 업무정 과태료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물어보러 오더라니까. 뭐가 됐건 이렇게 3번 그리고 여기는 뭐다? 2번.
그러니까 과태료도 있고 과태료 업무정지도 있고 아니면 업무정지만 2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또 잘못을 저질렀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해당하는 행위고 여기는 과태료 해당하는 행위대. 그럼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볼 필요 없고 전과 기록이 3번이냐 2번이냐만 찾으면 돼. 그래서 전과 기록이 3번이면 뭐가 됐건 의무적 취소예요. 그러니까 취소까지 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과태료가 와야 되는데, 자, 여기는 뭐다? 업무정지 때려. 그러니까 과태료지만 뭘 때린다? 업무정지 때린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과 기록 3번이 나쁘잖아요. 나쁘니까 죄질이 무거워. 임치. 간단해. 3번이냐 2번. 근데 이걸 못 찾대.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1번을 받았다. 자, 몇 번이에요 그럼? 3번. 이걸 못 찾아. 왜? 기가 막혀. 아주. 그래서 3번인지 2번인지 이걸 못 찾고. 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겠어. 여기서 그러면 합의 3번인데 업무정지 2번의 과태료 1번 이렇게 합의 3번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업무정지네. 그러면 업무정지가 몇 번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일이 가요. 이때는 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업무정지만 3번이면 날아간다. 이것만 기억. 그럼 간단해요. 다 풀려. 다. 안 풀린 거 하나도 다 풀려. 자, 그래서 상습법 이것만 조심해요.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것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관련사항 봅니다. 자, 관련사항 보면 자, 1번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 전체에 대해서 때린다거나 아니면 잘못한 분사무소 거기만 업무정지 때린다는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거 별표였어요. 이거 중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업무정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시효라고 그래. 시효는 오직 업무정지에만 있어요. 자, 시효는 오직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런 건요 3년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업무정지만 이게.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체크할 거 아니에요. 자, 업무정지는 이제 우리 6개월 이하로 때려요. 자격정지도 6개월. 그런데 이제 죄질에 따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중하더라도 6개월은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최고는 6개월이다. 이제 그 말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세요. 업무정지 오른쪽에 보니까 6개월, 3개월 이런 말 있죠? 자, 이거 시험에 작년에 나왔어. 그럼 올해 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1개월하고 1개월에서 6개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러면 6개월하고 3개월짜리만 보세요. 그럼 어떤 게 6개월이고 어떤 게 3개월이냐 이건데, 자, 6개월이 4개예요. 나머지 다 3개월이야. 자, 6개월 개수가 적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짜리만 외운다 얘기했죠? 그 1개월에서 6개월 빼고 1개월에서 6개월에서는 시험 못 낸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고르면 몇 개예요? 4개. 자, 그거 체크하세요. 4개. 6개월 동그라미 딱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3개월이야. 자, 그럼 6개월 4개가 뭐냐면 상습범 있잖아요. 그리고 의무적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1번에 결격 사유자 고용한 거. 그 다음에 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한 거. 정보망이 2개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정보망 첫 번째. 그러니까 자, 이게 6개월이에요.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상습범은 벌써 나빠 안 나빠? 나쁘니까 6개월 때린다 이 말이고, 의무적 취소는 취소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죄질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고, 결격사 고용하면 사고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고, 그 다음에 뭐든지 거짓은 나빠. 거짓 공개가 뭐다? 6개월. 그러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상습범 나쁘고 이렇게. 근데 간단히 이렇게 외우면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6개월이라고 결정했대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은 6개월이라고 결정했어요. 당신들은 6개월이 업무정지 때린다라고 결정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6개월 업무정지 한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돼요. 자, 간단하죠 이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작년에 나왔을 때. 그 다음 맨 밑에 지위승계. 이게 이제 우리 골치 아프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어려워하대, 이거. 근데 알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맨 밑에 거기 54페이지 여백에다가 쓰세요. 자, 연필로 쓰세요. 이거 볼펜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안 지워져. 이거 연필로 한다든가 딱 해보세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폐업 기간이 지나서 뭐 한다? 자, 재등록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폐업했다 재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 이걸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폐업한 거야. 이런 거 안 받는다, 이거. 자,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행정처분 효과. 행정처분 효과는 행정처분 얻어맞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폐업 신고 전 개공사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이런 처분을 얻어맞았어. 자, 그럼 우리 업무정지 한 번 얻어맞고요, 과태료 한 번 얻어맞고요, 이렇게 두 번 얻어맞았어. 전과 기록이 있어요. 근데 또 걸리면 어떻게 돼? 상습범 적용되잖아요. 처분이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폐업을 해가지고 전과기를 세탁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 새로 시작할래. 자, 폐업하면 전과기이 사라진다면 상습범 이 규정 있으나 마나죠. 여러분도 어때요? 폐업했다가 한 달 뒤에 다 등록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 너 폐업하더라도 전과기록이 세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떠안고 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맞죠? 자, 이해되잖아요 이거. 자, 그럼 이거 언제까지 떠안고 갈 거냐? 자, 그것만 체크하면 돼. 뭐라고 됐어요? 처분일로부터, 자,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럼 왜 1년이냐? 아까 상습범 계산할 때 다 뭐였어요? 최근 1년 내라고 그랬잖아요. 1년 지난 것은 상습범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문제 낼 때는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업무정지, 몇 월, 며칠 날 과태료, 몇 월, 며칠 날 업무정지, 몇 월, 며칠 날 과태료, 그리고 또 뭔가 어질렀다 이렇게 잘못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1년을 따져야 되는데 이건 이미 1년이 여기 이제 보니까 지났어. 그럼 이거 두 개만 따져. 그럼 아까 전과 기록이 두 번이니까 임취요 아니면 업무정지요. 그렇지, 업무정지. 근데 이제 이거 다 계산하니까 막 취소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날짜 따졌어. 요즘 안 내. 이렇게 냈다가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는 안 내. 에? 1년간 폐업이요? 뭐 있을 수 있죠.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처분일이니까 그러면 처분일로부터 1년간 따집니다. 그럼 그 1년이 언제 하냐? 이렇게 등록할 때까지. 등록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처분 받은 날에서 이 재등록, 이날. 이게 이제 1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이거 따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1년 지났으면 승계 안 하고, 1년이 안 지났으면 전과 기록 여전히 따라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느냐? 몇 월 며칠 날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몇 월 며칠 날 폐업하고, 몇 월 며칠 날 재등록했어요. 그럼 승계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기는 폐업한 날 볼 필요 없이 뭐예요? 처분 받은 날에서 재등록한 날까지 1년 지났냐, 안 지났냐, 이거 따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는 산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 자, 두 번, 이번엔 위법행위. 자, 이번엔 폐업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자,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위법행위가 등록, 취소, 아니면 업무정지에 해당한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놓고 이제 적발이 됐어. 행정처분 때리려고 하니까 폐업하고 도망간 거야. 야구를 찌롱하고 도망가. 그래놓고 이제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점 먹었겠지 하고 다시 나타나. 그럼 이런 놈들은 어때? 이점 먹어야 돼?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 패야 돼? 그래, 기다리고 있다 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면 내부로도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다 도망가게? 다 폐업하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등록하게? 그럼 행정처분 얻어맞을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 만났다 해가지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전과 기록을 떠안는 거고 이것은 위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법행위, 폐업하기 전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원칙이야.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
폐업 신고 전 그 위반 행위가 여전히 따라오니까 그 위반에 대해서 해당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때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폐업기간, 폐업 사유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폐업기간을 고려합니다. 이 폐업기간 이거. 이 폐업기간을 고려해서 만일 등록 취소에 해당하고 폐업하고 도망갔는데 3년이 지나서 재등록했다. 업무정지 같으면 1년. 자, 등록 취소는 3년, 업무정지는 1년이 지나서 재등록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처분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반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자, 이중 등록했어. 아까 이중 등록은 뭐예요? 사부결격 이양정상태 이자 이중 등록 이중 필취잖아요. 아,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폐업하고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 그럼 이 사람 등록 취소 때려요 안 때려요 하면 등록 취소 지금 3년 지나야 안 때리는데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등록 취소한다 못한다? 한다. 이거 시험 문제. 자, 이번에는 업무정지. 자, 서류 보존하라고 했는데 보존 안 했어. 그리고 폐업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나타났어. 자, 업무정지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리죠. 이게 시험 문제. 자, 그런데 등록 취소인데 만일 폐업기간이 6개월 지났어. 등록 취소해야 안 해요. 업무정지 해당하고 1년 6개월 지났어요. 그럼 해야 안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폐업기간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폐업기간을 따지니까 여기 폐업한 날 그리고 재등록한 날 이걸 따지라 이거.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고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폐업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등록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위반행 했는지를 볼 필요 없이 언제 폐업하고 언제 등록했는지 이 날짜만 따지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긴 이해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 자, 이렇게 그러면 거기 왼쪽 날개를 봐요. 자, 54페이지 왼쪽 날개 맨 밑에 거 봅니다. 맨 밑에 거. 자, 재등록 개공사가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했다가 폐업기간이 1년 이내 1년 이내니까 1년 지났다 안 지났다? 1년 안 지나서 재등록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때 해당 처분 즉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왜? 1년 안 지났으니까. 자, 업무정지는 1년 등록 취소는 이해돼요? 자, 그런데 만일 이게 등록 취소로 해봐요. 등록 취소인데 1년 만에 나타났어.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3년 안 지나면 할 수 있죠. 자, 그럼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이에요 우리? 3년 결격이죠. 대신 이때 결격기간 따질 때 폐업기간 공지합니다. 이때는 왜? 본인이 알아서 영업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남은 기간만 보다 결격기간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왼쪽 날개 이제 중간 가운데 거 봐봐요. 자, 바로 위에 재등록 개공사가 폐업신고 전 위법행위로 인해 등록이 취소됐을 때 원래는 3년인데 3년에서 폐업기간 공제한 기간 동안보다 결격이다. 자, 폐업기간 그 기간을 공제한 남은 기간이 결격이다. 자, 이 말이 자, 우리 저 뒤에 거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 자, 앞으로 갑니다. 우리 결격사유 파트 봐봐. 결격사유 17페이지. 자, 17페이지 거기 행정처분 받은 자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거기 화살표 있죠. 자, 이렇게 재등록 그 당구장 표시 화살표 당구장 표시 그 동그라미 1번의 당구장 표시 17페이지 행정처분 받은 자에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 재등록 개공사가 폐업 전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됐어. 그럼 결격기간 3년에서 폐업기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 이 말이 이 말. 아시겠죠? 자, 이걸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고 잘 찾아야 돼. 자, 그럼 다시 넘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34회, 33회, 32회, 31회 무려 5년간 계속 나왔어. 그러다가 지겨웠는지 작년에는 안 나왔어.
그럼 이제 올해 또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여전히 나와. 아마 모의고사 봐도 잘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 딱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이 쉽고 이제 뒷부분이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마무리합니다.